우리가 지금 무지무지하게 당하고 있는 낭랑군설, 이거를 만들어낸 게 누구냐? 당태종이에요. 당태종은 자기 아들 이태에게 지리지리를 편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책이 괄지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동의조에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은 본래 한나라의 낭랑군 왕검성으로, 즉 고조선이다. 요때부터 평양 낭랑군설이 시작된 거예요. 자기가 창피하니까 이제 역사를 조작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낭랑군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쭉 그 퇴각 보세요. 안시성에서 눈알의 마에서 퇴각한 게 645년 9월 18일. 도착한 게 그 다음에 3월 7일이에요. 비참한 거죠, 거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쭉 보시면은 뭐 성들이 뭐 함락이 됐다, 뭐 이렇게 뭐 10개 성을 갖다 쭉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주, 요동성이죠. 계모성, 백암성, 이 세 곳의 호구들, 백성들을 7만 명을 끌고서 당나라로 갔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도망가는 놈이 포로까지 끌고서 도망가겠어요? 지금 진흙바에서 허부적대는데. 웃기는 얘기죠. 이게 완전히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신채호 선생님이 조롱했잖아요. 당태종이 안시성을 비롯하여 고구려에서 패한 것을 마치 승리한 것으로 조작하다 보니 15만 대군을 이끄는 고연수, 고혜진의 역사들이 초항했다고 망발을 하고 있다. 망발을.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645년 8월에 당태종이 안시성으로 치러 갔을 때, 안시성에 있을 때, 영계 소문이 설현타라는 족속에게, 거기에 이제 진주관이라는 이제 왕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신하를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선물을 주면서 당나라를 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 자, 이겁니다. 이게 당나라죠? 이게 설현타예요. 지금 고구려를 치러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쳐내려오니까 양쪽으로 전선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혼란해지겠죠. 그걸 노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영계서문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당태종이 열받아갖고 이 설현타를 쳐갖고 먹어버려요. 그 아주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사마르칸트에 아프라시아 궁전에 벽화가 있는데 여기에 고구려 사신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거냐? 이게 지금 궁전인데 요게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아프라시아. 여기 사마르칸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 깃털이 보이죠? 2명. 그 다음에 여기 환두대도가 보이죠? 동그란 거. 근데 이걸 갖다 뭐 신라 사신이래요. 자꾸. 거짓말이거든요. 왜? 신라가 여기를 왜 갑니까? 뜬금없이. 갈 일이 없어요. 이거 지금 비행기 타고도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중앙아시아예요. 이게 알타이 산맥 서쪽이에요. 여기까지 신라가 들어갈 일이 왜 있어요? 이거는 고구려의 사신입니다. 아까 똑같아요. 설현타하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지금 설현타한테 사신을 보내서 이 후방을 강타하게 했죠. 이쪽으로 또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치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 세 군데에서 치는 거가 되겠죠? 이거 대단한 전술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영계서문에, 그러니까 영계서문은 큰 판을 보는 거예요. 전체를. 근데 그걸 갖다 자꾸 헷갈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프라시아 이 궁전은 여기는 이제 그 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강국 여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누가 있었냐면 족속이 소그디아. 소그디아는 뭐냐면 신라
그 왕릉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수염이 크고 이렇게 그 낙타를 타고 오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들이 대부분이 소그디아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소그디아, 이게 원래 그 서돌골, 아까 보셨죠? 이 서돌골에 속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게 여기죠. 예. 여기에다가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벽화. 굉장히 귀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태종이 또 쳐들어옵니다. 어딜 쳐들어오냐? 남소성을 칩니다. 남소성. 남소성은 지금 위치는 철령 남쪽에, 거기 최진보 산성이라고 한 7k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성, 요동반도 남단에 석성을 치게 되는데, 요거는 대련시, 장하시, 성산진에 있습니다. 요거는 둘레가 한 2898. 그 다음에 이제 648년에는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와 백작성을 쳤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백작성은 그러면 어디냐? 지금 단동이에요. 단동인데, 여기 호산산성이라는 산성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운물을 발굴했는데 고구려에 배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 그 호산산성을 감추고 거기다 새로 장성을 쌌어요. 그래서 만리장성의 끝이 거기다. 그리고 거기 가면 설명서가 뭐라 되냐면 만리장성의 끝은 여기가 아니고 황해도 수안이다. 그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병도예요. 이병도 박사의 말대로 황해도 수안까지 만리장성이 있는데 여기 그 유적이 그 중에 하나가 이거다. 그래갖고 조작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매일마다 사진 찍거든요. 그게 만리장성이라고 찍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성은 그 풀숲에 가려져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죠. 이렇게 쳐들어와서 요게 남서성, 여기를 쳐들어와서 요게 석성.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들어왔고 압록강을 들어와서 요게 박작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650년에서 55년 사이에 당나라 장군이 쳐들어와서 고구려에 위로하고 토호진수에 이루었다. 그 토호진수는 어디냐? 지금의 이제 적봉입니다. 적봉에 거기에 보면 노하파라는 강물이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쪽 지역에 고려 석성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적봉에 대한 얘기죠. 전번에 설명. 그 위치가 어디냐? 여기죠. 적봉. 요게 시라무래. 요게 노합하고 요게 이제 시라무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합해서 이게 이제 서해와의 상류가 됩니다. 예. 여기가 요게 남서성이고 요게 박작성, 요게 속성. 그 중에 이제 이게 고구려 운물이에요. 예. 그 발굴한.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성이 이렇게 보이죠? 지금 여기 보이죠? 이게 고구려 성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안 보이죠? 왜 그러냐면 풀숲에 가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간 사람들이 이 소간에 고구려 석성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기다가 덧대 갖고 이렇게 성을 만들고는 이게 저기 만리장성의 끝이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설명 자체가. 이거 다 엉터리로 보고서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란하고의 관계입니다. 거란. 654년 거란을 쳤어요. 신성에서 거란의 굴가에게 대패했는지 싸웠는데 이 거란이 무리를 이끌고 당나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의 추장 대한굴가는 여기 요 사람의 아까 들어갔던 사람의 후손이죠. 대한굴가. 그리고 당태종이 이 굴가에게 이씨성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진충의 조부가 돼요. 조부. 이진충. 그 다음에 648년 이 이진충으로 하여금 굴가로 하여금 송막 도독부를 설치하고 도독에 임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라물에 있는 쪽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란이 당나라에 이제 투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61년 여기에 보면은 수군, 육군은 개필하려, 그 다음에 수군은 소정방을 보내서 평양성을 포위합니다. 그랬는데 추위가 이제 심해지고 661년 2년 방요태가 사수에서 영계소문과 싸워 몰살해요. 몰살하고 소정방이 평양을 포위하고 있는데 큰 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포위를 풀고 이제 철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육군은 여기 압록강 쪽으로 들어오다가 남생한테 이제 저지당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평양성 전투입니다. 이제 665년에 영계소문이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그 뒤를 잇게 되는데 이 동생들이 이 형이 나간 사이에 이렇게 시차를 돌기 위해서 나간 사이에 반란을 일으켜서 이 남생이 도망을 가요. 어디로? 국내성으로.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면 고구려로 당나라로 투항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 동생인 남건이 지가 대망리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세적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영계소문의 동생인 연정토는 사람들을 이끌고 신라로 투항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고구려가 내려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나라가 신성을 함락하고 남소성, 목조성, 창암성 등을 함락합니다. 그 다음에 이세족은 부여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쭉 남건은 5만 명을 모여서 부여성을 구현하러 보냈지만 이세족과 설하수에서 대파하여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는 압록강을 건너게 되고 그 다음에 평양생에 이르러 왔고 이제 투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6성, 69만 7천호.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은 5명 기준이니까 1호가 348만 5천 명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안동 도독부를 설치하고 전 국토를 이렇게 만들고 2만 8,200호, 14만 명 정도 되죠. 이 정도를 당나라로 끌고 갔다. 포로로. 이렇게 하면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고구려 전투도죠. 이렇게. 여기가 박작성이고 여기가 평양성. 그 다음에 이제 뭐 백제도 멸망당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흥운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모잠이라는 사람이 수림성에서 이제 하고 그때 보장왕의 서자인 안승을 받아들여서 왕으로 모셨다. 그리고 어디에 주둔하냐면 한성. 이거는 서울이 아닙니다. 황해도 재령이에요. 그리고 신라에 투항하였다. 그러자 그를 고구려 왕에 봉하였다. 신라 왕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안승이 건모잠과 불화로 건모잠을 죽이고 4,000호를 이끌고 신라로 달아나자 그를 익산에 두었다. 그래서 고구려 왕에 봉하였다. 그 후에 이게 이제 668년이고 674년에 안승을 보도광으로 삼고 문무왕의 딸과 혼인시켜 소판이라는 벼슬을 주고 경주로 끌고 가버려요. 그러자 이 안승의 족자인 대문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가 토벌당해요. 이 대문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궁예입니다. 우리가 궁예를 자꾸 신라 사람이라고 돼 있거든요. 삼국사기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장왕에서 안승, 안승에서 대문, 대문의 후손이 궁예. 그래서 어미의 성을 따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자, 삼국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궁예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신라가 당병을 청해 고구려를 멸망시켜서 평양의 옛도 없지 잡초만 무성하게 되었으니 그 원수를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신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신라 왕의 화상을 칼로 긁어버리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통 고구려 왕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신라로 되어 있느냐? 그것은 왕건은 고구려계이긴 하지만 왕통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에서 밀리니까 신라계로 바꾼 거죠. 어차피 사라질 적이니까. 요거는 지금 이 궁의 도성이 이 38선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비참합니다.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복원. 지금 이거를 보시려면 철원군청에 가면은 1층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왕궁이죠. 이게 도시구.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던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전혀 모르죠. 예,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901년에 궁예가 후고구려의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고구려라 그랬어요. 자기 왕이요. 그러고서 원수를 갖겠다고 얘기했어요. 국호를 후고구려에서 마진, 태봉 이렇게 바꿨어요. 마진은 무슨 뜻이냐? 마는 마파람이라 그러죠. 남쪽을 얘기하는. 진은 큰 나라라는 뜻이에요. 남쪽에 있는 큰 나라. 북쪽에 있는 큰 나라가 뭐예요? 진국이잖아요. 진국이 뭐냐? 발해죠.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발해국기에 뭐라 되냐면 애왕, 발해 마지막 왕, 애왕 때 904년이죠. 궁예가 황제라고 칭하였다. 황제라고 칭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발해국기에 애왕조에 궁예가 우리의 남쪽을 치자 고람성을 들어 투항하였다. 고자라도 반란을 일으켰다. 이로부터 압록강의 남쪽의 땅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궁예가 압록강 남쪽을 먹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 황제라고 했어요. 황제. 자, 후고구려라고 칭했죠. 그 다음에 황제라고 칭했죠. 그 다음에 그 압록강 남쪽의 발해 땅을 먹어버렸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갖고 이상해져갖고 나중에 쫓겨나서 죽지만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압록강 이북에 당나라에게 투항하지 않은 성이 11개예요. 그 중에 안시성이 들었어요. 신성, 안시성. 요동성은 그 투항했다가 다시 살아났나 봐요. 요동성도 들어있어요. 북부여성도 있고. 많아요. 근데 677년에 보장왕 이름이 고장이거든요. 고장을 요동주 도독 조선왕으로 봉하여 그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리고 686년에 보장왕의 손자 이름이 고봉남에 그의 아들인 고보원을 조선군왕으로 삼았다. 687년에 보장왕의 셋째 아들인 고동무를 안동도독으로 삼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698년에 고보원을 장군의 우레어 충성국왕에 봉하였다. 근데 안동도읍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안 갔어요. 자,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710년에 소고구려국이 사신을 보내왔다. 그러니까 소고구려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고려의 대수령이 고정부가 특진의 임무였다. 그리고 고려왕 망리지 고문관이 뭐 이렇게 쭉 나와. 이거를 일본 학자는 뭐라냐면 소고구려 국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여기도 725년에 고려 조선왕이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소고구려국이 또 나와요. AD 818년, 827년. 그럼 소고구려 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라진 게 어디냐? 발해 10대 선왕 때에 이르러서 발해가 팽창하면서 소고구려국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나라에 유학 갔던 소고구려국의 승려인 구덕이라는 사람이 요동의 소고구려국이 사라지니까 나라가 없어지니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라로 들어갔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게 언제냐? 827년.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소고구려국의 영토는 추정되건데 이렇게 될 겁니다. 요동반도를 중심해서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발해한테 맥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고구려의 후예인 장수가 이정기라는 장수가 여기로 안록산의 날을 피해서 일로 들어갑니다. 요동반 저 산동반도로. 그래서 여기다가 그 후손이 나라를 만들어요. 여기 보면 이정기죠. 그래서 여기 청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쫙 차지합니다. 그래갖고 그 아들이 이납이 된데 이 아들 때에 제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고서 당나라로부터 독립합니다. 그래갖고 쭉 내려가는데 그 다음이 누구냐? 이사고, 그 다음에 이사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정기로부터 시작해서 이납, 이사고, 이사도 4대 60년 동안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고구려 유민이 세운 나라죠. 제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나라의 영토입니다. 이렇게. 대단히 크죠. 이 나라는 왜 중요하냐면 요 발해하고 신라의 사신이 들어오면 여기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고구려가 어떻게 수나라하고 당나라하고 싸웠고, 그리고 안시성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고, 그리고 나중에 영계소문이 죽은 다음에 고구려가 어떻게 망했는가, 그리고 고구려의 후예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이제 이런 거를 좀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